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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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이게 딱딱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까먹으시니까. 일단은 358로 가시면 그 1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의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 틀린 게 2번으로 풀어 오셨죠. 자, 이건 뭐냐면 외부적과 내부적을 아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외부는 외적과 경쟁했잖아요. 요거는 외부적이고 내부적이 수수기균이에요. 수수기균. 그럼 기여가 먼저 선행해야 되고 균형이니까 수수기균이 아닌 거가 적합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균형, 기여, 수입 배분은 나오는데 적합은 안 들어가죠. 외부적인 거죠. 그걸 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예상 문제인데 옳은 것은 자, 1번을 가시면은 부동산의 이용성은 최고도 발휘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라는 단어가 있죠. 자, 생산 요소가 이 내부 구성 요소예요. 아까 생산 요소가 내부 구성 요소니까 생산 요소 나오면 요건 외부다, 내부다. 내부니까 균형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균형의 원칙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경쟁은 그냥이야 경쟁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경쟁을 안 놓으셨어요, 이번에. 초과인이 소멸된다는 것은 경쟁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대치 원칙이 경쟁인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아까 기준 시점 아시죠? 그럼 아까 제가 요거 그래서 내가 지우지 말라 했던 게 여기 지워졌잖아요, 지금요. 요거. 기준 시점 아시죠? 그죠? 그럼 기준 시점과 관련된다는 시점은 무슨 원칙이다? 변동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 시점과 관련되는 것은 변동이다. 그래서 보시고요. 장래 예측이 장래가 나오죠. 장래. 그래서 우리가 예측은 장래에 기대되는 현재 가치로 기대된 편익 현재 가치로 하니까 예측의 원칙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자 5번 수요공급은 수요공급이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그런 게 나오니까 수요공급의 원칙이죠. 근데 2번은 4번이 정답인데 별표 치지 마세요.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적중이 안 됩니다. 3번과 4번은 오히려 별표 치시는데 제가 분명히 기출들은 다 뭐하고 뭐가 정답이 될 가능성. 균형과 적합.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3번을 딱 보더라도 2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2번을 가시면은 지금 부동산이 유용성은 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둘러싼 외부 환경이죠. 그 외부 환경이 나왔으니까는 요거는 적합이죠. 근데 주의하실 게 외부 환경과의 균형 나왔다고 균형 찍으시면 안 돼요. 균형이 들어가긴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니까 적합의 원칙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틀린 거를 보시면은 또 이것도 몇 번을 찍어야 돼요. 3번이 맞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좀 보실 게 균형의 원칙을 끊으세요. 끊고 그걸 따로 보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뒤를 보세요. 적합이 내부적과 관계된 원칙입니까? 외부죠. 그럼 균형은 외부적으로 고치셔야죠.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과 원칙과 대조되죠. 그래서 균형은 구성 요소 결합이 맞다는 얘기예요. 절묘하게 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낸 이 출제요는 이 적합은 어떤 거에 대한 거죠? 외부적인 거와 관계됐다는 거를 낸 거죠.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5번에 가시면은 제가 아까 요 자녀 기억하시죠? 토자녀. 자녀 나오면 수익 배분 찍으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자녀 나왔다? 수익 배분.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 자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긴 해요. 6번이 예외였거든요. 저가가 균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가격 원칙은 아니잖아요. 기억은 맞힐 수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은 자 토지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만 도시계획에 저촉됐으니까 저촉된 부분만 보상평가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근데 균형이 아닌 게 균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왔잖아.
그럼 의심을 하시고 이건 뭐지? 그러면 기회비용을 한번 봐야 되죠. 기회비용은 도심 지역의 공업지가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을 본다면 도심이 더 난 게 상업지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더 가격이 높다는 건 기회비용만큼 더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7번도 기출이라면 내가 몇 번을 찍는 게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들어가셔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복도의 천장 높이에 가대 개량했다는 냉난방비 문제로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균형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기능적 감가니까. 근데 판매 시절의 입점 부지 선택의 후보 지역 분석을 편집적 사용이라는 자체는 이거는 적합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그냥 예상 문제니까 풀어볼게요. 자, 지금 1번. 아까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은 적합입니까? 균형입니까? 균형이고, 적합과 외부성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죠. 외부성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성도 환경이 알아준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치유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이고, 초과 설비와 가소 설비가 기능적 감가잖아요. 그럼 이거다 균형으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안 적었어요. 삼방식과 관련되는 건 무슨 원칙이죠? 대체 원칙이죠. 대체. 무슨 원칙? 대체 원칙. 토지 잔여 나왔나요? 그 빨리 튀어나와요. 수입 배분, 세입 배분. 2번이 정답이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이제 탁탁 튀어나와야 돼. 자, 기억에 9번의 기억에 기준 시점이 있어요? 변동, 토지 잔여. 그럼 두 가지만 알면 풀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두 가지만 딱 알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가치는 주변 다른 부동산과의 균형은 주의하실 게 균형 나왔다고 해서 균형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입니까? 다른 부동산과. 그럼 주변이라는 자체는 내가 아니라 다른 환경과에 대한 거죠. 적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 층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 있죠. 그럼 한계 효용 계층이 있겠죠. 그죠? 토지연구는 수익 체증 체감인데 아까 제 요약집이 있었고, 효용이 동일하다면 저렴한 걸 선택하는 거는 대체죠. 그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이 기출인데 부동산 가격 원칙은 자, 지금 A 지역에 지역 분석을 한대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다 고급주택 지면 될까요? 안 되죠. 고급주택은 환경이 안 맞죠? 그럼 적합의 원칙 관련되죠. 지역 분석이니까. 그 다음에 11번. 그러니까 10번하고 11번도 다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찍으면 적합과 균형이 찍으시면 다 기출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11번. 자,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 110제곱미터 아파트에 대한 다음같이 설명했다. 1984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그냥입니까? 화장실이 하나 적습니까? 냉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기능적 감가죠. 그럼 이건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죠. 5번이고. 자, 12번. 기능적은 균형이고 경제적은 적합이죠. 기능 시점 나오면 변동 찍고 5번이 정답이다. 자, 13번. 5번. 아까 제가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니까 무슨 원칙?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 들어가죠. 외부성의 원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가볼게요. 넘겨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교재로는 이제 210페이지인데 이제 좀 넘기셔서 페이지 212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과에 대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리 들어간다면 아까 지역 분석은 지읒 들어가니까 무슨 원칙? 적합.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균형의 원칙은 개별이죠. 기능적 감가죠. 이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갈게요.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 분석.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인데 3번 출구가 있다. 그럼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대상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평가사는 지역부터 봐야 돼요. 지역 분석이 선행해야 되죠. 그죠? 그럼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상 지역. 그래서 우리가 대상 지역을 분석합니다. 대상 지역. 그래서 대상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지역 분석은 어떻습니까? 대상 지역을 판단해서 평균적인 이용을 보죠. 표준적 이용을 봐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그죠? 가격 수준. 수준을 보는 것이고, 자, 개별 분석은 그냥이에요. 대상 부동산을 봐요.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죠? 대상 부동산을 판단한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개별 분석은 그 지역이 상업용이라면 나도 채이용을 해야겠죠. 그죠? 채이용에 대한 판정이에요. 채유효 이용에 대한 판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가격 수준입니까?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구체적 가격이죠. 가격입니다. 그럼 선지표 후계체죠. 그죠? 그래서 선행하는 게 선행이 선지표니까 요거는 지역 분석이고 후계체죠. 그죠? 후행하는 게 후계체. 근데 주의하실 게 지역 분석은 됩니까? 채용의 판정을 제시해 줍니까? 제시해 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적합 균형 아시죠? 바로 갑니다. 지읒 들어가니까 그냥요 적합이에요. 얘는요 균형. 그럼 적합의 원칙이 들어가고 얘는 그냥요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고 얘는 그냥입니까? 균형입니까?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거시적이고 전체적이죠. 근데 얘가 좀 미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동성과 관련되고 얘는 인접성과 관련되죠. 아니 우리가 개별성이죠. 개별 나왔으니까 개별성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 페이지로 가셔서 교재 우리가 210페이지로 가시면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역 분석은 사례 수집을 해주죠. 그 동일수권을 파악해서 대상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일수권을 파악해요. 동일수권이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으로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대상이 속해 있으면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 그래서 우리 학원 건물이 연산역에 있다. 연산역이 이제 우리 학원 건물의 대상 부동산이 속해져 있죠.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사례를 가지고. 자, 이게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가죠.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례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면역이라면, 자, 어떻습니까? 대상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고?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라는 거죠. 얘는 직접 영향을 주고 간접 영향을 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동일수권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인근 지역에 대한 사이클 패턴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동일수권은 어떻게 돼요?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죠. 그러면서 넘기시면은 동일수권에 대한 용도 지역별 동일수권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수권을 파악할 때 주거지는 그냥입니까? 통근이 유사해야 됩니까? 통근이 가능해야 되고, 자, 상업지는 상권이죠. 배후지에 대한 상권에 대한 것이 유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지는 이제 생산성이고, 농지는 이제 그 어떤 농업경이 가능한 거리며 후보지 이행지가 잘 나오죠.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감정평가에 대한 동일수권 파악할 때, 자, 평가할 때 전이 원칙이에요? 후가 원칙이에요? 후가 원칙이죠. 근데 안 바뀌어. 그럼 짜증나니까 전으로 가죠. 그럼 예외적으로 원칙이 후고요.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낮아서 안 바뀌면은 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합니다. 자, 갑니다. 문제로 갈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14번. 자, 14번은 기출이니까 좀 다 볼게요. 14번에 가시면은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뿐만 아니라 분석하는데요. 자, 지역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대상 지역이죠.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자, 지역이 전체적 거시적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지역 분석은 개분석 다 선행해야 된다. 자, 15번은 3번이 바뀌었어요. 3번에 어떻게 하냐면 해설대로 하지 마시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상분야의 채용을 판정한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16번은 다 맞죠.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5가니까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자, 17번 2번 이행지와 후보지의 동일수권이 항상 후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낮은 경우는 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18번도 쉽게 나왔어요. 기출인데 18번에 4번을 보시면은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전이죠.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시작하겠죠. 요거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대한 내용은 자, 이건 제가 이제 그 어디에다가 해놨냐면 넘겨보세요. 비교 방식에다 해놨거든요. 비교 방식에다가 가시면 교재 228페이지에 비교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228 가시면 거기에 비교 작업 양가로 1번 의의 요약집 기억번, 니은번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비교 방식 때 거래사례 비교법 때 이거를 비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인근 지역은 그냥요 지역이 같아요. 같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감정 평가를 할 때 개별 요인 비교를 할 때 당연히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그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비교한다는 건데 이게 이해 안 가시면 자, 점수를 매겨요. 평점법을. 연산역이 서면역보다는 조금 상권이 약하죠. 그럼 얘가 100이라면 얘가 80이에요. 그러면 대상만 80이에요. 사례도 80이야. 그럼 80분의 80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그냥이다 할 필요가 없다. 개별 요인만 필요한 거죠. 근데 유사 지역은 그냥입니까? 상권이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80이면 사례가 100이죠.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무슨 요인만? 개별 요인만. 근데 유사 지역에서는 둘 다 비교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라도 그냥입니까? 분석은 반드시 합니까? 분석은 해야 되고 비교에 대한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비교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가 19번에 틀린 게 1번을 보시면은 자, 사례 자료를 동의수권 내에 자, 지금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럼 어떤 지역으로 고치는 게 나아요?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갈게요. 이건 이제 예전에 기출됐던 걸 좀 뺏겨놓은 것 같아서 2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서로 그냥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 되죠. 자, 인근 지역은 그냥입니까? 대상부들이 속해 있습니까? 속했죠.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펼쳐 보시는데 자, 봐봐요. 인근 지역이 너무 넓어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 좁아요? 넓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사례가 어떻게 돼? 많아요. 사례가 나요. 많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근데 너무 좋으면 그냥입니까? 사례가 적습니까? 사례 신뢰성은 이게 가격의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답니다. 사례 자료는 구하기 쉬운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거지는 통군이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21번이 이제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인데 쫙 다. 자, 지금 한 거 23번 이따 하면 또 까먹으니까 23번에 2번을 보시면은 주거지의 지역적 선호도가 축소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냥요 확대될 수도 있어요. 둘 다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으로 갑니다. 넘겨볼게요. 자, 어디로 가 있냐면 성성세천하기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가시면 성성세천하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도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성세천하,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세채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됐죠.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 인근 지역의 자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하죠. 자, 요게 이제 지가라고 한다면요. 지가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기간이에요. 자, 건물의 내용 요소가 지나면서 이제 기간이 100년 주기로 오는데 자,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성장기는 그 지역이 막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성장기입니다. 그럼 성장기는 그냥이요. 지가 상승률이 활발해요. 지가 수준이 높은 게 아니죠. 수준은 성숙기에서 많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축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상향여가 시작을 합니다. 상향여가 입주민이 유동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투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숙기에 접어들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 성숙기로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고부동산에 거래된다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입니까? 유동이 좀 적습니까? 여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안정이 돼서 이제 지가 수준이 가장 최고인 단계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쇠퇴돼요. 지가가 떨어지면서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되고요. 그 지역이 시장성이 감퇴돼요. 그럼 지가가 떨어지는 게 그냥입니까? 쇠퇴기입니까? 쇠퇴기에서는 하향여가 시작하죠. 그래서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거나 재개발이 시작되거나 하향여가 시작이 돼요. 하향여가 시작.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오다가 수요를 자극시키니까 가격이 상승하는데 성장기만큼 상승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죠. 이전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천이기는 재개발이 시작이에요. 재개발이 활발해요. 활발하고 재개발이 활발하고 하향여가 시작, 하향여가 활발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슬럼화 직전에 악하기로 갈 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이 뭘 내냐면 자, 일단 내용부터 갈게요. 성장기는 그냥입니까? 지가 상승률이 최고입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하고 투기가 나타나고 신축 부동산이고요.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성숙기는 가치 수준이 높아요. 유동이 많지가 않고 여가 현상이 없으며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세태기는 건물이 노화돼서 유지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해서 하향여가 시작하죠.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성장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지역에 따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성장기로 접어든다고도 나왔었어요. 그죠? 모습이 되고요. 천이기는 그냥입니까? 하향여가 활발합니까?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죠. 악하기는 앉아있 슬럼화 단계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성성세천하기 성숙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성장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자 앵야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사람도 쇠퇴할수록 천해지죠. 그럼 쇠퇴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천이기 다음 나오고 그 다음 얘는 그냥입니까? 얘는 얘는 시옷 들어갔죠. 하향여가 상향여가. 근데 쇠퇴할수록 천해지니까 하향여가 해바라죠. 다 다른 거죠. 그러면 계속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전 단계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천회기가 뭐가 나오냐면 자, 성장기만큼 상승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장기만큼 상승이야?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야.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그냥 은댕이야, 짝꿍댕이야. 짝꿍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그냥입니까? 이게 사람의 성장하고 똑같죠? 사람도 성장하게 되면 아이가 크잖아요. 계속 커요. 근데 그냥이요, 이제 성숙을 해요. 그럼 더 이상 안 크죠? 더 이상 키가 안 자라요. 이렇게. 그죠? 멈춰버려요. 세태기는 그냥이야, 갈수록 그냥 허리가 이제 굽어지죠. 어머, 허리야. 그죠? 그러면 천이기는 뭐야? 인생이 몇 세부터야? 60세부터지? 그럼 뼈에 좋다는 걸 막 먹어. 먹더라도 성장기만큼 상승해, 가벼운 상승이야. 나중에 무덤으로 가겠지. 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67페이지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을 좀 오는 것은 성수도가 낮죠? 그럼 후보지 동일수권은 전운과 같이 일치하겠죠. 자, 2번은 바뀌었죠?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후에 이루어지고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지금 인근 지역 사경행의 위치에 따라서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자, 4번. 성성 세천학 중에서 가격 순위 가장 높은 건 어디예요? 성수기가 되겠죠. 자, 5번.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죠? 그러면 유사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좀 다 볼게요. 옛날에 기출됐던 때문에. 21번은 이 사이클 패턴이요. 1번. 그냥입니까? 지역이 동시적이어야 됩니까? 동질적으로 개발돼야 되죠? 그 다음에 동태적으로 항상 변화하겠죠. 동자가 3개 들어가서 3동이에요. 그냥이야 생태학적이야. 인간에 대한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지 제도적인 게 아니고요. 성장기가 집값이 가장 높죠. 정권 소속이 높고 임금이 증가하며 투기 현상, 입지 경쟁이 발생하고요. 천이기는 그냥입니까? 하향여가 활발합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의 인구에 비해서 일시적 집가 상승 맞고요. 성숙기는 집가 순위 최고를 맞고 지역적 기능인데 기출이 됐었는데 신축이 아니라 중고입니다. 자, 성숙기서부터는 이제 중고죠. 중고 거래된다. 이제 그 중고가 돼서 이제 거래되고요. 세태기는 지역이 건물이 점차 노후화돼서 집가 낮아지면서 하향여가 시작되죠. 2번, 4번이 정답인가요? 네, 그 다음에 자, 22번. 자,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본 김에 다 갈게요. 성장기는 집가 상승, 새로 입주하고 젊고 교육수준이 높죠. 자, 투기가 나타나는 건 어디죠? 성장기였죠, 성장기. 2번이 정답이죠. 3번의 성숙기는 가격이나 기능이 정상이며 지역 주민의 사회 경제 수준도 최고되고요. 성숙기는 집가가 비교적 안정돼 있죠.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나왔네요. 세태기는 지역의 건물이 점차 노후되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은 불리하고 집가는 낮아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감정평가의 3방식이죠. 그래서 저번에 어디까지 프로그램 했죠? 여기까지예요? 그럼 좀 더 할게요. 더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갑니다. 그래서 3방식으로 갑니다. 3방식. 219페이지로 가볼게요. 219. 3방식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박스가 가로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가 가로쳐서 나왔거든요. 그죠? 가로치기가 이제 중요하고, 3방식 6방법이에요? 7방법이에요? 7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 7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시상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게 있죠. 가격의 이제 삼면성으로서 제 불필을 이제 평가하려고 그래, 감정평가를. 그럼 감정평가는 이제 분필을 평가한다 그러면, 자,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요, 원가가 들어가죠. 가격의 삼면성입니다. 비용성을 갖고 따지죠. 비용성. 자, 그래서 이제 비용성을 따지는 게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자 이게 얼마만큼 거래되는지 시장에서 비교해 봤어요. 그럼 시장성을 따지는 건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자, 내가 이걸 쓰면서 수익이 생겨요. 그럼 수익성이죠. 수익성은 무슨 방식? 수입 방식. 3방식 6방법이에요. 7방법이에요. 공시지가도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7방법으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액을 이제 가격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 두 개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원가라는 건 그냥입니까? 가짜가 붙었습니까? 그럼 가격이죠. 적산법이 임대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습니까?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또 임대사례죠. 얘는 세 글자, 일곱 글자 나오죠. 임대사례 비교법. 그런데 공시지가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비교예요. 얘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래사례였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지가를 기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환원법이 되고요. 얘는 수익 분석법이 되죠. 그죠? 분석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쉽게 나왔던 게 그냥입니까? 가로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자, 얘는 원가니까 원가가 들어가죠. 비교니까 비교가 들어가는데 주의하실 게 공시지가는 기준법이에요. 비교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익이니까 수익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세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예전에 여기 딱 했어요. 그럼 몇 글자 찾으셔야 돼요? 세 글자 찾으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빨리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식기 전에. 자, 370페이지 3번 있죠? 쉽죠? 3번이 정답인가요? 기업 비용성이고 비교니까 비교 들어가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대료에 대한 것은 수익 분석법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219에 가시면 이제 시상가액을 조정해요. 조정.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시산이라는 자체는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에요. 원가법의 가격을 적산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저랑 계산 문제를 풀어보냐면 문제집에 2번 문제를 풀어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상가액 조정을 구한 감정평가액은 돼 있죠. 자, 그럼 거래 사례를 통해서 나온 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3방식이 다 가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가격의 삼면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럼 이번 문제 있어요? 그럼 이번 문제는 거래 사례가 비교 방식이에요. 그럼 거래 사례로 나온 시상가액이 1.2억이면 1억 2천은 이건 비교 방식 찾으셔야 됩니다. 비교 방식을 찾아보세요. 가중치를. 자, 비교 방식은 50%죠. 50%를 가중 평균해야 되는 거죠. 가중. 산술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을 하죠.
그다음 조성 비용이라고 있죠. 그럼 조성 비용이니까 무슨 방식이야? 원가. 원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1.1억인데 얼마다? 20%라고 돼 있죠. 그럼 20%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곱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갑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료 통한 것이 1.0이죠. 임대료가 그냥이에요. 수입 방식이에요. 수입 방식이죠. 그러면 수입 방식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1억에다가 지금 수입 방식이 몇 퍼센트예요? 30%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0.5, 0.2, 0.3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얘가 0.22억이 나오고 얘가 0.6이 나오죠.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시고 아니죠. 자, 바뀌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거래 사례를 0.5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얼마가 돼요? 0.6이 되죠. 0.6이 되고 20%로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0.22억. 그다음 얘는 0.3억이 되죠. 그러면 정답은 1.12억이죠. 1억 1,200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힘들더라면 제가 야매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요걸 곱하고 그냥 요 숫자를 곱하면 앞에가 요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 시상가액이요.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문제를 풀 때 가격의 삼면성이 등가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상 가격들을 각각 그냥에 대해 조정을 해야 돼요. 산술 평균이 맞겠어요? 가중 평균이 맞겠어요? 그럼 나중에 나온 이 1.1억이 최종 평가 가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평가 가격.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자, 지금 2번은 3번, 4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1번 문제 있나요? 아니, 369페이지 1번. 찾았습니까? 그러면 얘가 1번에 1번을 보시면은 각각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가격이 동일했어요? 달랐어? 지금 달랐잖아. 동일하면 안 되지. 그럼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이 밑에 계산 문제를 풀어야 얘를 이해를 해요.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산술 평균한 겁니까? 가중 평균한 거죠. 맞습니까?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다 좋은 얘기만 들어갔어요. 시상가액의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 방법을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3방식에서 나온 산출가액이 아까 얘네들이었어요.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시상가액입니까? 최종평가가액이 아니죠. 최종평가가액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해 가셨어요? 요 밑에를 풀어야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상가액의 조정은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자료를 갖고 따지는 건 따라서 사례 자료. 확인 자료가 아니라 사례 자료를 고치세요. 자, 사례를 알려면 그냥입니까? 사례 자료가 있습니까? 근데 확인 자료는 뭐냐면 밑에 해설을 보세요. 확인 자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확인 자료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같은 건 권리관계 같은 걸 보잖아요. 요런 거. 그다음에 지적공보 같은 거는 확인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확인 자료가 맞아요? 사례 자료가 맞아요? 사례 자료 맞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번을 풀어야 1번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자, 얘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얘도 다르죠. 삼면성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다고 하고요. 그럼 시장가격 조정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고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으로 간 거죠. 곱해서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얘네들은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상가액은 1, 2번만 풀면 시상가액에 대한 내용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3번, 2번에 4번이죠? 그렇게 보시고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요걸 이제 조금 제가 강의를 천천히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좀만 쉬겠습니다.